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시장 상황 저희가 자세하게 진단을 해드렸는데요. 계속해서 시장의 주변 변수들도 알아봐야 되겠죠. 문남중 연구원과 이 시간 이어갑니다. 연구원님. 네. 네. 앞서서 저희가 조간신문 일면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된 스페인의 구제금융 문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언급을 했는데요. 구체적인 이행 사항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스페인이 그동안 계속해서 부인을 해왔는데 어떻게 하다가 정말 구제금융을 받게 됐는지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맞습니다. 이제 오늘 증시에 하락을 하는 이유가 이제 스페인과 관련된 내용들이 전해지면서 보였다는 게 이제 결과로서 좀 확인된다는 부분들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현지 시간으로 9일 스페인이 이제 은행권 재자본화를 위해 유럽에 자금 지원을 이제 하겠다고 이런 부분들을 밝히면서 이제 EU는 최대 1,000억 유로, 이제 하나로 따지면 약 147억 원 7조 원 규모의 자금 집행을 좀 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그 전까지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구제 금융 신청에 대한 부분들을 완강히 부정했던 입장이었는데 최근 EU 집행위원회나 주요 EU 국가들의 정치권에서 수용 압박을 계속 받아왔던 상황이었고, 특히 지난 7일 국제 신용평가사인 피치가 국가 신용 등급을 3단계로 떨어뜨리면서 결국 구제금융을 받게 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들은 이번 지원에서 은행 증자, 부채 해소에만 스페인의 구제금융 자금이 사용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처럼 공동채권단의 실사나 긴축이익 등의 조건은 붙지 않을 거라는 부분들은 하나의 차별화된 변수라고, 이런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스페인이 구제금융을 신청을 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주초 랠리를 좀 보일 수 있는 부분들은 있긴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장에서는 두 가지로 해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그런 분석이 있고, 또 스페인의 심각성을 그대로 드러냈을 뿐이라고 바라보는 이 두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요. 저는 스페인 구제금융 신청을 계기로 해서 어떻게 보면 이번 계기가 유로존과 관련된 전반적인 문제를 다 해결하는 변수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단기적으로는 시장을 안정하는 데 도움을 주는 요소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는 부분들만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제 마켓공과 키워드로서 좀 말씀드릴 게, 어떻게 보면 스페인에 묻혀서 프랑스와 관련된 총선 얘기가 좀 두드러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2차 총선과 관련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현지 시간 10일 이제 프랑스에서 2차 총선이 좀 이루어졌는데, 올랑드 대통령이 이끄는 사회당과 녹색당 등 좌파 정당 연합이 좀 무난히 과반 의석을 차지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현지 언론들의 출구조사 결과를 좀 분석을 해보면 사회당과 녹색당 등 좌파 계열 정당들이 총 득표율 47%가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17일 열릴 2차 총선이 끝나면 좌파 정당 연합이 300석에서 최대 366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전체 의석수 577석의 가반을 무난히 확보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성장을 요구하고 있는 올랑드 대통령의 성장 중심의 유로존 경제 이기를 풀려고 하는 그 해법에 대한 부분들에 힘을 실어주는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의미를 두고 있다는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켓 공간 키워드 세 번째로는 이제 각국의 정책 기대가 요즘 들어서 좀 두드러지고 있다는 듯이 하나의 특징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글로벌 공조 기대감이 높아짐에 따라서 추가 하락에 대한 그런 공포 심리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되는 현상들이 나타나면서 최근 지수의 하단은 좀 견고해야 하는 흐름들이 나타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각 국가들, 중국이나 미국, 유럽들이 최근 실시하고 있는 이런 기대감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부터 좀 하나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난 7일 42개월 만에 이제 적극적으로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는데요. 이는 중국의 성장 둔화가 예상보다 심각하다는 뜻으로 좀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최근 중국 정부가 연초보다는 좀 달리 정책의 범위를 좀 확대하고 또 조기 대응에 나서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좀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가 경기가 바닥권에 진입한 시점이기 때문에 이번 금리 인하 조치가 증시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는 부분들을 좀 확대 해석해도 될 거라고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존에 있었던 지준율 인하보다는 이번에 금리 인하가 어떻게 보면 최근 중국의 경제와 관련된 하나의 모멘텀을 실어주는데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미국 관련된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요. 최근 버냉키 의장이 좀 필요시 추가 정책을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고 몇 가지 고려하고 있는 사안들이 있다고 그렇게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불어서 이제 주요 FOMC 정책위원들도 추가적인 통화 완화 정책의
정책의 필요성이 높아졌음을 좀 강조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본다고 하면 6월 20일 개최될 예정인 FOMC 회의에서 좀 정책 시행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은 연준이 실시할 수 있는 옵션들을 크게 네 가지 정도를 좀 판단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6월 말 종료 예정인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연장하는 부분, 또 두 번째는 불태아 QE3를 시행하는 부분, 또 세 번째는 기존 방식의 QE3를 연장하는 부분, 또 네 번째는 실업률이나 혹은 인플레이션에 연동한 보다 명확한 통화정책 가이던스를 제공하는 등 크게 네 가지 정책을 좀 내놓을 걸로 그렇게 바라보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시장에 좀 충격을 줄 수 있는 그런 가감한 정책을 도입하기보다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들 위주로 실시할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연장을 하는 부분들이 1순위로 거론될 수 있고, 이제 두 번째는 불태아 QE3, 그리고 기존의 QE3 순으로 이렇게 할 공산이 크다는 부분들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유럽에 대한 얘기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어차피 이번 주 17일 날 그리스 총선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도 중요하지만, 제가 주목하고 있는 부분들은 28일, 29일 예정된 EU 정상회담에서 어떤 식의 논의가 제공이 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재정통합, 정치통합 이런 이슈들은 계속 시장에서 흘러나왔던 얘기고, 최근 들어서는 은행통합에 대한 논의가 좀 본격적으로 좀 거론되면서 이번 정상회담 때 은행통합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유로존 차원의 그 은행 감독이나 구제금융 펀드를 도입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라는 점이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은행 통합에 대한 부분들이 합의가 도출이 된다고 하면 유로존 은행 시스템에 대한 리스크는 좀 완화될 것으로 바라보고 있고, 더불어서 유로존 사태 해결에 대한 실마리를 풀어줄 수 있는 강력한 시그널을 준다는 점에서 금융시장 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그렇게 전망된다는 점에서 투자자 여러분들이 이 일정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번 주부터 이제 이번 달 말까지 있는 주요 일정들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 11일 IMF의 스페인 은행 시스템에 관한 신보고서가 발표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스페인의 은행 자본화를 통해 하기 위해서 구제금융 자금을 신청을 했던 부분들을 본다고 하면, 이러한 주초에 스페인발 모멘텀 자체가 11일 이후부터는 좀 약간 둔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챙겨보셔야 되기 때문에 좀 말씀드리는 부분들이고요. 또 두 번째는 14일 날 프랑스, 이탈리아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고, 또 14일 한국에서는 커들러블 2층 대회가 있기 때문에 이 만기와 관련된 이런 이슈들도 이번 주 한국 증시에 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17일 날은 이제 프랑스 2차 총선과 그리스 2차 총선이 있다는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14일 한국의 커드러블 2층 대회에 대해서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연초 이후 누적된 외국인의 차익 금액 자체가 이제 1.2조 원 정도 남아있기는 하지만, 5월 중순처럼 백어데이션이 없다면 추가적인 차익 매물은 출회될 것으로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번 만기는 다행히 시장에 영향을 주는 영향이 상당히 제한적일 거라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는 점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크게 네 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부분들 좀 상황을 살펴봤는데요. 어차피 지금 현재 월요일 시장 흐름이 상당히 강하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1900선에 대한 부분들을 좀 노릴 수 있는 기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1900선을 전후로 좀 안돈 랠리는 계속 이어질 거라고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 1차적인 목표인 1900선까지는 좀 산업재나 소재 같은 낙폭과대 업종 중심으로 대응하시는 게 바람직할 거로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 만약에 이런 안돈 랠리가 좀 더 연장이 된다고 하면 1900포인트 이상대 정도에서는 이제 IT와 자동차들, 이제 그 2분기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 발표가 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업종들 위주로 투자 전략을 삼으신다고 하면 이번 주 투자 전략을 현명하게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마켓 공감의 문남중이었습니다.